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중앙은행이 전격적으로 또 금리를 인하했군요. 이제 뭐 완전한 제로금리가 됐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조치죠. 이 롤러코스터 증시에 뭐 흔들리면은 시장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 세계 중앙은행 당국이 이렇게 혼신의 노력을 다 합니다. 이게 바로 정책적인 이 공조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의 현상이죠. 현상.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안정에 대한 믿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데 과거에도 항상 이래왔고 뭐 언제나 또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가지고 오늘 주식 매매에 활용하려고 할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미 선반영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1000포인트, 2000포인트, 1950포인트, 2000포인트 급반등했지요. 바로 이 주말에 이 전격금리 인하 조치가 선반영된 겁니다. 미리 정보가 센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아마 오늘 이제 추가 반영을 조금 할 텐데 그러나 이미 이 급등에 이렇게 반등을 뒤늦게 따라가는 이 매매는 투자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매매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갖다가 다시 정리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수하다가 국내 학교로 옮긴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할 동안에 계속 퇴직연금을 부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에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요. 그러면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에서는 그걸 가지고 약 10% 정도는 주식을 운영해요. 그리고 90%는 채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고정화되어 있죠. 뭐 사학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비중은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공적연금을 운용하는데 기업연금을 넣는 개인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식을 90% 사주세요. 채권을 10%만 사주세요. 이 비중을 자기 스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50% 주식, 50% 채권 이렇게 사는데 이 친구는 90%를 주식으로 샀대요. 그래서 지금 뭐 한 20년 이상 됐는데 동료 교수들보다 퇴직금 받는 예상액이 3배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치로 채권 반, 주식 반 산 사람보다 자기가 90%를 주식으로 운용했기 때문에 지금 연금을 받을,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연금을 받을 금액이 동료 교수들보다 3배나 돼서 주변에 많이 부러워한다는군요. 아, 나도 그때 주식으로 많이 살걸. 사실 이 친구가 지난 신용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상당히 두려웠답니다. 지나치게 내가 주식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이 손실이 뭐 너무 커져서 손해보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게 다시 제자리로 다 돌아와가지고 지금 흔들리는 이 장을 전혀 뭐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신용위기 때 이미 경험을 해가지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장기 투자의 위력입니다. 장기 투자의 위력 20년씩 이렇게 쌓이니까 채권 운용한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아진 거죠. 연금 받을 연금 금액이 그 연금 금액이 3배나 많아지면 이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세 번째 이걸 시사점을 찾아서 우리가 비슷하게 따라가려면 장기 투자해야 되겠죠. 일단 그래서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to seize to believe 미국에서 이 그림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통상 뭐 우리는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안 된다 자조를 하는데 미국에서 보세요. 제 지인이 이렇게 그 20년간 쭉 넣어온 과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그냥 뭐 집어넣었죠.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주식 초보 청년들이 월급 받아서 이렇게
국민연금 말고 개별적으로 여유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예금을 한 절반만 하고 절반은 주식을 이렇게 직접 사면 됩니다. 뭐 공격적으로 90%를 주식으로 사는 그 정도는 개인의 취향이 아주 독특해서 자신이 만만해서 하는 것이지만 보통 뭐 50%만 해도 50%만 한다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계속 적립을 하면은 나중에 동료보다 2배나 3배는 아니라도 2배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직접 사모으는 거예요. 직접. 국민연금에 넣으면은 그 돈은 국민연금에서 자동 10%만 주식 사고 90%는 채권 운용합니다. 사학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내가 여유자금을 저금을 할 때 내가 100만 원을 저금한다면 50만 원은 그냥 대신에 주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사모으면 된다. 이게 국민연금 나중에 또는 뭐 다른 연금에 대한 예비 보완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면 되느냐? 이렇게 장기적으로 적립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만한데 가장 좋은 주식이 딱 두 종목.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에서 가장 안전한 종목이 배당주죠. 고배당. 그 고배당주라는 것은 그냥 배당만 지금 현재 잘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현재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 안정성장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배당주죠. 그래서 그걸 사면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장에서 값이 싸졌잖아요. 사질 때 좀 더 많이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42,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5만원 하던 게. 그러면은 같은 돈을 주고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잖아요. 시가 배당률이 3%된 게 3.5%로 올라간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 투자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PER로 하면 장기 투자 수익률이지만 이 회사가 실제로 이익을 절반밖에 안 나누어지는 이익을 절반만 우선 받아내는 게 이게 배당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이익률이 이거보다 2배가 되는 거죠. 왜? 이 지금 20%, 40% 이익을 원래 이익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40%가 된 것이지 보통 때는 이익의 20%만 5분의 1만 내주고 나머지는 회사 적립이에요. 미래 성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는 이걸 다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장기 투자의 유리한 점,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유리한 게 바로 이럴 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롤러코스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못 믿으면 못 올라타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 더, 만약에 한 종목에 뭐 너무 올인해서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반반 나누어서 이 종목을 사면 됩니다. 삼성화재 우선주. 삼성화재 우선주가 지금 11만 5천 원 하더군요. 주가가 급락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배당이 지금 8,500원 원래 배당하는데 배당 수익률이 7%잖아요. 지금 이 가격에 사면. 지금 투자해서 7% 배당 수익률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배당 수익이 아니라 일반 어떤 투자를 해도 7% 수익이 나옵니까? 근데 이게 7% 수익률이 제로금리라는데 이게 나오겠느냐. 이게 지금 보험주를 비롯한 금융주에 대한 투매의 원인이죠. 0% 이게 이제 제로금리로 낮췄는데 앞으로 보험사 자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로금리를 가지고 채권 투자하면 그렇죠. 지금 새로 채권 투자한다면. 그러나 앞으로 이 제로금리 시대에도 예대 마진은 언제나 있고 또 채권 가격은 언제나 형성됩니다. 제로금리는 이미 10년 전부터 유럽이 제로금리예요. 유럽이 제로금리가 그러면 채권이 가격이 없고 투자할 데가 없나요? 일본이 제로금리인데 뭐 투자 대상이 채권이 아무것도 없고 금융회사가 다 그냥 공치고 있나요? 지금 제로금리 때문에 아마 삼성화재 이 보험회사가 투자해놓고 있는 장기 채권 이익이 아마 엄청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표정 관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보험회사들이 자산 운용이
70%가 채권이고 장기채고 30%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 이자, 은행 같은 대출 이자 사업이 30%고 70%는 장기채로 운영합니다. 장기채권이 지금 제로금리 떼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채권 가격이 천천부지로 올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매분기 매년 보험회사들은 야금야금 이익 실현합니다. 그게 보험회사들이 매분기 매년 이익 내는 이익의 가장 주요 부분입니다. 채권 매각 이익. 그러니까 이 배당수익을 주는 거 그거에 매각해서 야금야금 내주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게 7%인데 이게 뭐 삼성화재 망할까봐 겁이 나서 다 투매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당 수익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심리에 의해서 매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심리로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하게 되고 루즈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이런 것을 갖다가 저가에 매수를 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초보 주식 청년들이 월급으로 매달 이렇게 적립식으로 매입할 때는 그냥 매매에 이렇게 뭐 고심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그냥 이렇게 주어진 가격대로 사면 되는 거지요. 사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 100만원씩 사 모은다면 또는 50만원 사 모은다면은 그 돈으로 그냥 꾸준히 사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더 싸게 사는 거지요. 뭐 더 막 10주 사던 걸 15주를 12주를 살 수 있고 그런 거지요. 사더라도 떨어질 때 아마 내일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 급반등했다가 내일 또 떨어지면 혹시 또 오늘 떨어지면은 또 오늘 떨어질 때 사면 되고. 그래서 언제나 저가 매수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것이 뭐 작은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앞으로 그럼 이게 언제 바닥이냐? 사실 투자자는 바닥을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그건 바닥 근처입니다. 올라가면은 그것은 꼭지 근처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고 바닥 근처에 좀 더 가까워진다, 좀 더 가까워진다. 이런 관점으로 분할 매수, 찔끔찔끔 점진적으로 저가 매수. 뭐 이게 이제 전략이죠. 매우 소박한 전략입니다. 장기 투자라 그러면서 장기 투자자도 대부분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주가 상승을 노리고 저가 매수 바닥을 노립니다. 그 바닥을 노리고 최저 바닥에서 사겠다는 것은 트레이딩의 관점이고 매매자의 요령이지 투자자가 뭐 할 수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게 좋긴 하겠죠.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로 매수 10년간 사모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달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지금 샀는데 다음 달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 그때 더 싸게 사면 되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서 다음 달에 더 오를지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분할 매수예요.